심사평을 보니까 노년의 삶을 봄의 생동으로 표현한 황충국 시인, 또 어둡고 습습한 것들을 충만한 생명의 존재로 전환 표현한 하태희 시인, 그래서 봄의 서점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회인데 김달지 문학상은 35회고 신인상은 45회면 아까 30여 년 지나는 동안 45회니까 한 해에 한두 명의 시인이 나왔으면 한 8, 90명의 신인들이 등단한 거죠. 그럼 그 신인들이 오늘 여기에 왔으면 꽉 찼을 텐데 등단한다면은 그렇게 부지런히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단하신 두 분은 이 등단이 목표가 아니라 등단 이후의 창작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분 연세가 많으시지만 오늘이 22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2살의 젊은 스피릿으로 열심히 창작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집을 많이 내야 돼요. 시집을 많이 내시려면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집 내는데 돈이 좀 드니까 그래서 초탐비도 들고 발송비도 드니까 돈을 많이 모으셔서 3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황충국 시인은 전북 김제가 고향이신 걸로 제가 봤고, 하태희 시인은 전남 목포가 고향인 걸로 봤어요. 둘 다 예향이고 문향입니다. 전북 김제,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김준이라는 시조 시인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송하선 시인, 그 다음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정양 시인, 작가회의 계열의 유명한 시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 아시는 정숙자 시인도 김제분이에요. 찾아보니까 아주 그 의상이 독특한 분이죠. 정숙자 시인. 이런 분들이 선배 시인으로 있으니까 이런 선배 시인들에 따라서 열심히 시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태희 시인은 전남 목포 그러면 유명한 예향이고 문양 아닙니까? 저는 이제 평론가라서 김현 선생이 떠오르고 황현산 선생이 떠오릅니다. 시인으로는 김지하, 그리고 참 좋은 시를 쓴 최아림 시인, 그리고 최아림 시인과 시인의 이름이 같은 김하림 시인이 목포 사람이에요. 김하림이라면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김종삼 시인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이화여대 출신의 김하림 시인. 본명을 우연히 사전에서 찾았더니 김인자예요. 어질인자, 아들자자. 네, 김하림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그 김지하, 최하림, 김현, 황현산 이런 분들로 나온 전남 목포의 하태희 시인도 이런 선배 시인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시를 쓰셔서 유명 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단을 축하합니다. 개관 서정시학 신인상 성명 하태희 수상자 숲을 달래는 새해의 2편. 귀하는 2024년 개관 서정시학 여름호에 숲을 달래는 새해의 2편의 시로 신인상 수상자로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귀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한국 문단을 이끌어가는 큰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개관 서정시학 신인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최동호, 최현식. 황충국 시인입니다. 개관 서정시학 신인상 성명 황충국 수상자 이왕사 종소리의 2편. 귀하는 2024년 개관 서정시학 여름호에 이왕사 종소리 외 2편의 시로 신인상 수상자로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귀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한국 문단을 이끌어가는 큰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개관 서정시학 신인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최동호, 최현식. 해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생 시를 쓰지만 등단도 못하고 가는 사람, 평생 시를 쓰지만 겨우 시집 한 번 내고 가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시집을 내는 사람. 아까 이종원 선생이 3년마다 한 번씩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를 열심히 써서 뭔가 자기 성취를 이루는 시인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실. 등단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춘문의 경우 10년 후 계속 시를 쓰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평생 시를 쓰는 분, 예를 들면 오세영 선생님 같이 시를 쓰시는 분은 그 중에 5%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얻어서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디밭에 작은 풀꽃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시를 쓰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정시학 출신 시인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지난해 박양미 시인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를 보면 굉장히 젊은데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그랬더니 오늘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분명히 좋은 시집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미 시인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언어의 체온을 만지며 어제와 오늘은 무엇이 달랐는가,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어지는가, 매일이 점점 얼마나 상식적인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요가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기다리는가, 밤이면 어디까지 갔다 올 것인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방혹했던 감정을 취소해도 될까, 가능하면 불안의 뒷모습을 나열하지는 말아야지. 슬픔을 고쳐보려고 새로운 버릇을 만들어야 했다. 후유증 때문에 망가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비밀을 지키는 우리 속에 숨을 때도 있었다. 질문만 하다가 대답만 하다가 무거운 이름을 갖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가보게 될 것이다. 같이 걸어가자고 말해주신 서정시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한 일은 열심히 돈 벌어오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대기업에 입사할 때는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25년간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우여곡절과 전전긍긍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효율이었고 단학계나 가성비를 따지고 성과내는 방법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실패하면 조직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늘 떨었습니다. 오늘 수상이 특별히 기쁜 이유는 회사를 떠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질병처럼 저를 괴롭히는 과잉 불안 증후군을 극복하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새로운 길을 너무 늦게 발견했고 막상 이 일을 하려 하니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말진 않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시학 심사위원님들, 최동호 교수님, 금요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사죄와 함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숲을 달래는 새, 비가 내려 풍경이 촉촉해지자 버드나무 그림자는 글들을 풀어버린다. 태양의 한낮을 질투하던 노을이 저녁을 버린다. 바람의 기운을 이는 새가 밤을 버린다. 폭우에 젖어 날지 못한다 해도
포근한 구름을 생각하리라 분명들을 달면서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다. 가로수는 젖은 사람이 머리카락을 털어내고 누구도 엎드린 그림자를 추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수원에서 과일이 떨어지고 종잣까지 아끼는 사람들이 전화를 돌리며 기부금을 낸다. 눈동자로 종례하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일의 일은 내일만 알 테니까. 딱딱한 이 간혹 다정해지고 체념이 꿈으로 부풀었으며 호기심으로 흐르는 안개는 비에 젖은 나무들의 어깨를 감는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계절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고백하였다. 나만 행복해서 미안하다고. 뭉텅거리는 물방울들이 오래오래 주저앉아 누구도 노래하지 않는 장마의 숲이 되어간다. 누구도 화를 내지 않지만 우리가 자주 듣던 소리로 나무와 가지를 섞는 새가 젖어있는 숲을 흐릅니다. 비를 맞은 풍경은 처량하고 음산하게 한 것을 활짝 펴서 마를 때까지. 미황사 종소리. 그림자를 집에 두고 아들이 떠났다. 엄마는 화장실을 청소하다 샴푸통에 코를 대고 아들 머리 냄새라며 울었다. 어린이집 아이들 재갈거리는 소리, 유리창 두드리는 쌀랑눈 소리에도 엄마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집 앞 공터가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동안 엄마 기억에서 그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미황사 종소리에 눈물 글썽이는 것은 가슴에 품은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탓이다.